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9월 달에서 10월 달로 이 접어드는 시점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3상 진행된 이제 이 빅파마 업체들, 화이자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모더나 같은 경우도 이미 7월 달부터 3만 명에 대한 임상 실험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부분도 중간에 좀 문제는 있었지만 어쨌거나 임상 3상과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일부분은 실제로 생산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업체 가운데에서는 그동안 이제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이 RNA 관련된 이 공급, 원료 공급도 있었죠. 에스팜. 여러분들에게 절대 전략이나 진짜 쉬운 진단, 이 명인들의 복귀를 통해서 RNA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된다 해서 제가 올릭스하고 테라젠 이텍스와 에스팜 이걸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것이 이제 이번 주에 조금 부각을 받는 이 정도의 좀 흐름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모두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산되는 이 속도는 저는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바이오 제약 관련된 이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이 백신과 관련된 이 부분들이. 근데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가 먼저 이 5만 4천 원대에서 이제 6만 원대 초반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5만 원대, 5만 9천 원대 이 자리에 일단 안착시키면서 강력한 좀 저항 자리였었던 5만 8,500원을 일단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멈췄으면은 좀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하이닉스가 좀 일어서는 흐름이 나왔죠.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해드린 거는 하이닉스는 8만 8천 원대 안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런 흐름들이 100% 다 충족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일부 좀 신호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다 보니까 가격 조정은 제한적이고 반대로 좀 시장에서 좀 대기 매수세가 좀 강해지는 일부 종목군들이 저 눈에 띄다 보니까 이것이 좀 솔리마 흐름을 조금 더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 부담도 느끼지 않고 그 주식이 모멘텀도 있었으면 좋겠고 실적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밸류 부담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주식군들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쉴 때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좀 붙은 거고, 그 다음에 5G도 잘 보시면 그동안 시세가 터졌던 솔리드라든지 에이스테크라든지 서진시스템 이런 주식들이 이번 주에 좀 쉴 때 RFHC 같은 주식들이 움직임이 나왔죠. 그죠? 이거는 전형적인 키높이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한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관련돼서 임상 2상, 3상이 항체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동시에 지금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별로 안 납니다. 삼바와 하이닉스를 꽉 묶어놓죠. 그렇다고 죽이지도 않아요. 힘을 좀 모으고 있는 구간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 RNA 관련된 주식들의 움직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테라젠, 이텍스, 올릭스 이런 주식들이 벌써 지금 고개를 들어서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ADC 제형 면역 관련된 시세가 우리가 4월 달에서 한 7월 달까지는 이제 알테오젠 같은 이런 주식들이 실제로 기술 수출 이전되면서 그런 주식들 주로 가다가 이제 레오켄 바이오 같은 주식들도 이번 주에 움직임이 드디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빅파마 쪽에서 M&A 건이 ADC 제형 변형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흐름이 나왔었고 이중항체 관련된 주식들 움직임도 나왔고 확실히 시장이 좀 욕심이 많구나. 여기서 이제 욕심이라는 거는 밸류 부담도 없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적도 잡혔으면 좋겠고 바이오 제약은 실적이 잡히지 않으면 가시성이 보여야 되는 거죠. 스케줄이 있거나 오스코텍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줬죠. 유한양이 쉽게 안 죽을 거다. 그 다음에 앱클론 세계 돌면서 움직일 거다. 그죠? 파트너거든요. 이번 이 코로나 관련돼서 파트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욕심이 많구나. 이 욕심이라는 거는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었을 때 이 하방 변동에서 잘 견디려면 일단 밸류 부담이 없어야 되고 주가의 위치도 이격이 너무 커서는 안 되고 그리고 모멘텀과 실적이 잡혔으면 좋겠고 그런 주식들 쪽으로만 압축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이번 주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전에 전화통화 하지 않습니까? 절대 전략. 그걸 통해서 이제 열심히 전달을 좀 해드렸는데 뭐 그런 것도 계속 꾸준히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 훈풍 돌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에는 대주주 요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쉽게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 구간 이전까지 열심히 좋은 주식 발굴해서 수익 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주식부터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지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기준 라인 기억나십니까? 2450이었죠. 그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2410선에서 이때죠. 이때에서 제가 2450이라는 숫자를 제시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2380과 2300. 그죠? 지난주 금요일이 여기고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자리. 이번 주에 2450선에서 딱 멈췄어요. 쉽게 못 돌파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해드렸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2450, 그 다음에 2380, 그 다음에 2300 이런 기준 라인을 제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2450 갔을 때 이거는 여전히 박스권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실제로 박스권대로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누가 중요하다고 했죠?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가를 제시해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58,500원, 그 다음에 54,000원, 48,000원. 48,000원 투매 기준가, 박스권 기준 58,500원과 54,000원. 그래서 58,500원을 지난주에 제압을 했고 이제 이게 안착되는 과정에 흐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88,000원 안착되는 흐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나타나는지 한번 보셔라. 그런 의견을 좀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흐름을 좀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59,300원입니다. 그래서 58,500원이 그동안에는 강력한 이 저항 자리였는데 이제 지지 자리로 좀 바뀌어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가격대를 제가 선을 좀 그어 보면 이렇게 좀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58,000원을 중심으로 한 등락이 박스 등락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지금 현재 6만 원대, 6만 1,000원대 자리는 언제 때의 밸류냐면은 2018년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24%에서 25% 나왔었을 때. 그러니까 1년에 영업이익으로 한 58조 벌 때. 요때의 이 밸류거든요. 초황 때 밸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초황 때 밸류를 넘어서려면 2018년도보다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나올 수 있을 만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화웨이에 대한 반사이익이 되겠죠. 뭐 스마트폰에 대한 반사이익, 그다음 비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 이런 게 숫자상으로 적어도 이제 조 단위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뭐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균 스마트폰이 삼성전자가 모바일 사업에서 얼마 정도 버냐면 진짜 못 벌면 한 1조 5천억 벌고요. 많이 벌면 한 2.5 정도 벌어요. 근데 이게 한 4조 정도 만약 버는다. 그러면은 밸류가 초황 때 밸류에 가까워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는 공급 가능이 해소되는 시점이 연말이니까 내년도부터는 이제 이 인텔 쪽에서 이 CPU가 신제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동안 구매를 좀 꺼렸던 서버 업체들도 다시 매수품이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공급 가능이 끝나는 시점이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삼성전자는 내년도에 그 상방 쪽으로 간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서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매수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연말 때까지만 최대한 싸게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던 거고. 그리고 미중 간의 문제는 반도체 공급은 중단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악재가 터졌는데 거기서 안 빠졌어요. 그러면 악재가 나온 자리가 일단은 강력한 좀 테스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은 지금 잘 모르겠고 아래쪽으로는
54,000원대에서 58,000원 요 구간에 계속 좀 박스 흐름이 나오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박스권 점점 높아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이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강하게 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은 아주 강력한 매수 기회라고 보지는 않고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기간 조정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에 한번 투매자리가 나오면 그때 좀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이고요. 그 기준은 저는 58,000원대는 큰 매력은 없을 것 같아요. 58,000원대는 큰 매력은 없을 것 같고 5만 한 5, 6천원 정도 오면은 그때는 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 관련돼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렸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화해일을 통해서 반사이익이라도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화해를 통해서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요인밖에 없어요. 전체 사업에서 특히 이제 모바일 사업부가 되게 중요한데 모바일 디램이 한 매출의 40% 정도 되니까요. 화해가 제일 많이 사가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 매출처를 잃게 되는 거니까 밸류가 다운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낸드 쪽 매출 비중이 좀 높아졌거든요. 작년도만 하더라도 낸드 매출 비중이 한 10% 내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23, 4%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낸드에서 하이닉스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지금 낸드 상황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90%가 있었을 때 디램 사업, 디램으로 평가받았던 하이닉스가 만약에 70% 초반대까지 떨어지고 낸드 쪽에서 만약에 플러스 되게 되면 주가 밸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만한 요인은 바뀔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이 연말로 다가가면 갈수록 모멘텀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언제가 될 것이냐가 저는 되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만 기준가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지난번에 이제 88,000원에서 한 91,000원 선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저는 요게 이번에 좀 하이닉스가 제압을 해야 되는 상단 자리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이 발생되었던 요 고점 자리인데요. 하이닉스는 지금 여전히 전체 매출의 75% 정도가 디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저 때가 뭐냐면 낸드 가격이 꺾이고 디램 같은 경우가 한 4월 달에서 5월 달 바닥치고 올라갔던 자리입니다. 2.7달러, DDR4 8GB 기준으로 2.7달러까지 떨어졌었던 게 3.3달러까지 올라갔던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모멘텀 받았던 자리가 9만 원대 초반이니까 지금 디램 가격이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9만 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면 디램 가격이 낮아도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얘기니까 다른 모멘텀을 적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격 범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88,000원대에서 91,000원대까지는 저는 상방은 열려 있다고 봐요. 열려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조금 기간 조정을 보일지 아니면 다시 여기서 삼성전자처럼 하락 등락 조정을 보일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이는 자리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삼성전자나 만약에 하이닉스와 관련된 기준이 충족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기준으로 58,500원 선이 안착된 흐름,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88,000원 안착되는 흐름이 나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기 민감주를 추천하기 시작할 거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OLED가 제일 우선순위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 해드렸었죠. 그래서 만약에 되게 되면 저는 OLED 쪽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OLED 하면 대형주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요.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 가운데서 이제 OLED TV 관련된 뭐 유일무이한 대형 OLED 가장 선두에 있는 업체인데 뭐 다들 아시죠?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죠?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좀 바로미터 역할로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직접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 기준에는 부합이 안 되거든요. 대표주니까 여러분들한테 바로미터니까 약간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대표주로 성격을 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LG그룹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 기준에는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패권에 해당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산업군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바닥에서 탈피되는 거는 맞으나 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관련된 섹터 쪽 이주시 흐름을 보면서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가 살아나야
LCD에서 적자 사업부를 OLED 작년도 4분기 흑자 전환된 게 점유율이 지금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OLED에 대한 프리미엄을 준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OLED 투자하시는 분들은 LG 디스플레이가 살아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버텨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대가 14,000에서 15,000대 정도 좀 보입니다. 즉 OLED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자리는 LG 디스플레이가 14,000원대에서 15,000원 요 사이에서만 놀아도 OLED를 좀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OLED 쪽으로 저는 가장 좀 우선순위를 좀 줘야 될 게 요번에 확실히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게 어디 쪽이냐면 ICD가 실적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ICD. 그죠? 그러니까 국내 쪽에 집중됐었던 게 이제 그 해외 쪽 매출처로 같이 뚫는데 가장 준비를 잘했던 기업이 ICD고요.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뭐 덕산 네오룩스 하면은 삼성이죠. 삼성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삼성 쪽에서는 접는 폰이 나오고 LG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위기 됐지만 이제 내년도에 놀러볼 이거와 관련된 약간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언팩에서. 그죠? 그러니까 소재 변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한일 수출 규제 관련돼 가지고 어떤 반사 이익을 봤던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처럼 어떤 수출 규제에 관련된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재 변경 이슈. 즉 스마트폰을 이제는 접기 시작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놀러볼 풀기 시작을 한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이슈거리, 모멘텀거리. 즉 돈이 모일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된다 이거야. 스마트폰이 보통 12억대에서 한 15억대 정도 1년에 출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2억 8천만 대 정도 출하했습니다. 올해는 2억 4천만 대 정도 출하를 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럭시 노트 이런 건 많이 출하하지 않아요. 뭐 기껏 해봤자 얼마 정도 팔리냐면은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 한 1,500만 대 정도 팔립니다. 적게 팔리면은 1,000만 대 정도 팔리고요. 1,000만 대에서 1,500만 대 팔려요. 2억 8천만 대 하는데 얼마 안 팔리는 거죠. 그리고 갤럭시 프리미엄 폰 S20 요거 같은 경우는 2,500만 대에서 한 3,000만 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100만 원대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팔리냐면 많이 팔리면 한 4,500만 대. 평균적으로 3,000만 대에서 한 4,000만 대 정도 팔리거든요. 나머지가 다 뭐냐면 중저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갤럭시 A 시리즈. 그래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지만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애플이 10조 벌 때 삼성전자는 2조 법니다. 그 애플 같은 경우는 2억대도 안 되거든요. 1억 9천만 얼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3억대 출하했을 때. 근데 영업이익은 70%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중저가가 주력이고 갤럭시 A가 가성비. 그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고가 프리미엄 폰이 주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는 영업이익률이 보통 10%대 11% 나오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으로 한 35%대까지 나왔었죠. 근데 이런 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OLED와 관련된 준비를 2012년도 말부터 되게 집중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LCD에서 OLED 넘어갔던 시기에 그때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가 SK 넘어갔던 지점이고 우리나라 3G에서 LTE, 4G 쪽으로 넘어갔던 시기입니다. 그때 삼성전자는 OLED를 중소형 OLED로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LG는 대형 OLED로 집중을 했죠. 그래서 방향이 달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한 8년 됐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의 OLED 수율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중저가 OLED,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OLED를 하더라도 단가가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른 업체들이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 LG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위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스냅드래곤 한 단계 낮은 거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더 많이 팔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OLED도 수율이 높기 때문에 고가 가격에만 넣을 수 있는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중저가에도 그래서 넣을 수가 있던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접거나 휘게 되게 되면 뭐가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유기물 재료와 관련된 R&D, 그다음에 그쪽 관련된 프리미엄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가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BH 이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성격인데 원희가 EPS하고 이제 테스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희가 EPS 같은 경우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전공정. 근데 시스템 반도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테라세미컨도 흡사병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성격도 세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가지고 있는 원익 IPS는 지금 안 움직이죠. 옆으로 횡보하죠. 근데 테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근데 얘는 전고점 돌파를 해요. 원익 IPS는 없고 테스한테 있는 건 뭡니까?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테스는 삼성전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도 납품하더라. 그리고 낸드. 보시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 같은 부분들은 약간 하이닉스나 낸드 쪽 관련된 주식들이 트레이딩하기는 훨씬 더 좋다. 이런 힌트들이 지금 보인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T 반도체하고 OLED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5G 관련돼서 5G는 기간 조정 전 들어갔다고 봐요. KMW도 그렇고 그때 7만 1,000원대 말씀드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 나오고, 이노아이리스, 그 다음에 뭐 에이스테크는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솔리드, 그 다음에 RF HRC, 그죠? 이것도 오늘 좀 최근 돼서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니까 5G는 키높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는 게 아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뎠던 주식들이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이 RFHC가. 그 전에는 누가 움직였어요? HFR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건 5G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G 공략하시는 분들은 KMW나 이노와이어,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이 세 종목이 기준양봉 다시 만들지, 다시 이제 기준양봉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다시 또 저는 랠리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G 공략하시는 분들은 조정 구간은 급락 구간이 나왔었을 때 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매수할래? 어떻게 매집할래? 어떻게 수단배 투자할래? 아셨죠? 이런 거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략을 유지를 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좋다. 근데 얘네들은 맏형 같은 역할, 받아주는 역할만 한다. 버텨주는 역할. 수익률은 어디서 나온다? RNA에서 나온다. 그죠? 그래서 테라젠 이텍스 그때 13,000원대 여러분들한테 깨졌을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14,500원까지 갔다가 오늘 또 다시 양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릭스도 54,500원, 5,000원, 6,000원대 여기서 이야기했다가 지금 벌써 64,800원 나왔고, 그 다음에 ST팜은 이거 추천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저도 놀랐는데 벌써 지금 81,300원까지 6만원대 초반에서 81,300원까지. RNA가 왜 간다고 했죠?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모더나나 화이자, 그다음에 산오피, GSK가 그 코로나19 관련된 백신이 앞서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긴급 승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생산 쪽도 일부 들어갔고요. 그죠? 근데 이건 뭘 기반으로 한다? RNA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RNA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목표치를 계속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RNA는 여태까지 나와 있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오면 처음 치료제가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럼 완전히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돌연변이 어디서 나왔어요? RNA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RNA 관련된 주식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공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코로나의 종착지는 뭐냐면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지 끝납니다. 집단 면역. 내 주위에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돼요.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이 코로나가 종식됩니다. 뭐 위탁 생산을 하든 백신을 투여받든 치료를 받든 결국은 내 주위에서 10명 가운데 7, 8명이 맞아야지 집단 면역이 돼야지 이건 끝난다고. 집단 면역이 될 때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중화항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NK세포가 되는 거예요. 바이오제약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참고하시면서 성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수투자였습니다.